서울의 가을. 서울의 한 작은 공원 근처. 해질 무렵에 황금빛 햇살이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나오는 마지막 빗줄기가 오래된 집들의 지붕 위로 떨어지며 평화롭고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눈에 띄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은 색이 바른 듯했다. 소년은 복권 가판대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비노였다. 비노의 집은 아주 가난했다. 어머니는 시내의 한 고층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고 비노는 방과 후면 복권을 팔러 나와 어머니를 돕곤 했다. 힘들긴 했지만 비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비노는 많은 복권을 팔지 못했다. 까만 눈동자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때 한 남자가 비노 앞을 지나갔다. 키가 크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그 남자의 반짝이는 구두가 석양을 반사했다. 비노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벌 김준호 회장이었다. TV와 신문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비노는 용기를 내어 김준호에게 다가갔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고개를 들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지갑에 아저씨 사진이 있어요. 김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눈썹을 찌푸리며 자신 앞에 선 작은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뭐라고? 그가 몸을 굽혀 물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람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네, 우리 엄마가 아저씨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녀요. 엄청 오래된 사진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저씨는 정말 대단하고 착한 분이래요. 김준호는 잠시 굳어버렸다. 한 여자가 자신의 사진을 지갑에 갖고 다닌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민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년의 얼굴은 영리해 보였고 눈은 총명했지만 옷은 낡고 바랬으며 신발은 끈이 끊어져 있었다. 김준호의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 어머니는 누구시니? 무슨 일을 하시지?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벤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작은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호를 향해 있었다.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듯했다.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엄마예요. 민호가 기쁘게 말했다. 그리고는 김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같이 가서 인사드려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년을 따라 걸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했다.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곧 고개를 숙여 김준호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김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여자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큰 야망 때문에 그는 그녀를 떠나 자신의 경력을 쫓았었다. 서연아. 김준호가 목이 베어 불렀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비노는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긴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김준호라는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 김준호 아저씨라는 것을. 세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이어졌다. 저녁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고 옛날에 익숙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김준호 아저씨. 비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아저씨가 엄마가 가장 믿는 분이래요. 김준호는 가슴이 한 박자 뻗는 것 같았다. 지난 수년간 성공과 화려함 속에서 그는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김준호는 서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억들이 느린 영화처럼 되살아났다. 10년도 더 전 그녀는 그가 열렬히 사랑했던 온화하고 간인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는 야망 때문에 그 사랑을 뒤로하고 비즈니스 세계로 뛰어들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시간과 삶의 무게로 지친 눈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오래된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불안할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목이 메는 듯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연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다시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엄마, 김준호 아저씨가 엄마 친구예요?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응, 김준호 씨는 엄마의 오랜 친구야. 민호는 기쁘게 소리쳤다. 와, 대단해요. 전 아저씨가 그냥 유명한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엄마 친구셨네요. 엄마, 아저씨한테 다른 일자리 찾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서연은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선을 피하며 김준호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하지만 김준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아직도 청소 일을 하고 있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잠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네, 저기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안정적이에요. 민호를 위해서라면 충분해요. 이 말을 듣자 김준호는 가슴이 아려왔다. 한때 꿈 많던 그 여자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민호가 순진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도 엄마는 항상 김준호 아저씨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아저씨가 제일 대단하대요. 김준호는 목이 베어왔다. 그는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큰 꿈을 져서 달려가는 동안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케 했다. 아들, 그만 말해. 서연이 부드럽게 민호를 꾸짖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내 어머니가 나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 기뻐.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 사진을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서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젠가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김준호는 서연의 눈에 담긴 많은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몸을 숙여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저씨가 너랑 네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민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네, 좋아요. 엄마, 가도 돼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김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떠나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앉아 김준호는 조용히 서연과 민호를 관찰했다. 민호는 즐겁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고 서연은 여전히 차분하고 조금은 어색한 모습이었다.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호는 학교 공부를 잘하나요?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민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돕고 싶대요. 김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어린 소년이 이미 이렇게 성숙하고 효심 깊다니 놀라웠다. 대단하구나, 민호야. 아저씨는 네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김준호가 칭찬했고 민호는 활짝 웃었다.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다. 김준호는 서연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혼자 견뎌냈는지, 어떻게 민호를 키워왔는지 듣게 되었다. 삶이 힘들었지만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지나간 시간 동안 놓쳐버린 것들을 만회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김준호는 서연의 작은 집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운전해 갔다. 그곳은 낡은 연립주택이 많은 오래된 도매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얼룩진 벽에 드리워졌다. 이런 광경을 보며 김준호의 마음이 아파왔다. 한때 꿈 많고 밝았던 서연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다. 서연이 낡은 철문을 열며 김준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들어와서 잠깐 앉았다 가실래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신이 나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른들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였다. 작은 방 안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다. 단층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이 전부였다.
벽 한쪽에는 민호의 상장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소박한 방 안에서 빛나는 민호의 성과들을 보며 김준호는 감동을 받았다. 민호가 신이 나서 책상 위에 작은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김준호 아저씨 사진이에요. 엄마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김준호는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집어 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젊고 야망에 찬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았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다. 김준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서연이 가까이 서서 어색하게 말했다. 그 사진을 여러 번 버리려고 했는데 볼 때마다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김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연을 깊이 바라보았다. 날 한 번도 잊지 않은 거예요? 서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잊으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났을 때 너무 화가 났었죠. 하지만 민호를 낳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김준호는 말없이 사진을 꼭 쥐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한때 전부라고 여겼던 사랑을 뒤로한 채 떠났던 그날,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일까? 미안해요, 서연아. 김준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저는 그저 민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호를 언급하자 김준호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순수한 선 하나하나에서 김준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끈기, 꿈,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 민호야, 김준호가 불렀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니? 민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소년의 순수하고 진실된 말에 김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과 민호를요. 거절하지 말아요. 서연은 김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구의 동정심도 원하지 않아요, 준호 씨.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건 제 책임이에요.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도요. 적어도 가족의 친구로서 말이에요. 서연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민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알겠어요. 서연이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보세요. 민호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전 아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김준호가 그 작은 집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이것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어쩌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준호는 서연과 민호의 삶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작은 방, 낡은 가구들,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사진, 그리고 민호의 순수한 미소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때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김준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과 따뜻한 마음, 그가 무심코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김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회사에 도착했다. 회의 중에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의 비서인 수지는 경험 많고 영리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준호의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준호는 의자에 기대앉아 한숨을 쉬었다. 옛 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수지는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김준호가 개인적인 일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김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수진 씨, 만약 당신에게 아주 중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경력을 위해 그 사람을 떠났다고 해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 지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만큼 운이 좋지는 않죠. 만약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진심을 다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말엔 김준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날 오후 김준호는 서연이 일하는 건물로 향했다. 큰 로비에 들어서자 그는 멀리서 서연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김준호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연아. 서연은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익숙한 수줍음으로 바뀌었다. 준호 씨, 왜 여기에 오셨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김준호를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김준호는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당신은 한 번도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생각해본 적 없나요? 내가 당신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덜 힘든 일을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전 학위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민호를 먹여 살릴 수는 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학위나 인맥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에겐 능력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모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준호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미 익숙해졌어요. 민호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항상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녀를 돕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민호의 학업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엔 거절하지 말아요. 서연은 이번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른 손이 앞치마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로 민호를 돕고 싶으세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민호는 밝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김준호는 볼 수 있었다. 알겠어요? 민호를 도와주시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서연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민호의 학교와 과외 수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단지 민호에게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준호 씨. 김준호는 약속했다. 걱정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저녁 김준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느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서연과 민호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부터 김준호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학교에 연락하여 그의 학업 상황을 파악했고 우수한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았다. 그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왔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호가 신이 나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색색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엄마, 김준호 아저씨가 저를 위해 영어 학원을 등록해 주셨대요. 학교 근처에 있는 좋은 학원이래요. 서연은 움찔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주의 깊게 읽어내려갔다. 정말로 그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이었고 민호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다. 엄마, 가도 돼요? 민호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의 눈엔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김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김준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민호를 위한 것임을 알았지만 그의 존재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흔들어 놓을까 봐 여전히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네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줄게. 민호는 기쁨에 넘쳐 어머니를 꼭 안았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깊이 잠든 후 서연은 집 앞 계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김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민호가 학원을 좋아하나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가 무척 좋아해요. 고마워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둘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밤의 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다. 김준호는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피로와 숨겨진 걱정을 볼 수 있었다. 서연아, 왜 다른 일을 찾아보지 않으세요? 덜 힘든 일로요. 김준호가 다시 물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당신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아니에요, 준호 씨. 지금 이 일이 제게 민호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줘요. 그 이상을 바랄 순 없죠. 김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 무력감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강하고 의연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김준호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돕고 싶게 만들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새 직장을 알아봐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요, 준호 씨.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당신은 제게 아무 빚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죠.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나버렸으니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자락을 꼭 쥐었다. 그녀는 김준호가 보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과거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이제 늦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려 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떠나기 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서연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문이 닫히고 김준호는 한동안 밖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김준호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의 소파에 길게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서연과 민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젊은 시절 그들의 사랑이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했다. 만약 그때 그가 떠나는 듯이 남아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김준호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틀었다. 비서에게 전화해요. 민호의 학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해요. 적당한 곳으로요. 전화 너머로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수긍했다. 김준호는 서연과 민호를 돕고 싶다면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며칠 후 김준호는 오후 늦게 서연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비싼 차 대신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그는 이 가난한 동네의 일상에 섞여들고 싶었다. 도착했을 때 그는 민호가 작은 나무 탁자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김준호를 보자 눈을 반짝였다. 김준호 아저씨, 저희랑 놀러 오셨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잠깐 들었어. 민호는 서둘러 일어나 김준호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준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침착을 되찾았다. 준호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어요? 김준호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지만 따뜻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 분, tôi sẽ tiếp tục viết phần tiếp theo của câu chuyện bằng tiếng Hàn. 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러 왔어요. 민호가 신이 나서 자랑했다. 아저씨, 우리 방금 방 정리했어요. 엄마가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냄비를 내려놓고 손을 행주에 닦은 뒤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말씀하세요. 김준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에요. 급여는 두 분을 부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지금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놀란 듯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다. 준호 씨, 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요.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알아요. 당신이 누구에게 의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서연아,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전 그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호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김준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그녀는 수년간 벗어나려 애썼던 순환의 고리에 다시 빠질까봐 걱정됐다.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김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돕는 게 동정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민호를 바라보자 그 아이의 눈에 가득 찬 희망이 보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준호 씨가 알아봐 주세요. 김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내일 아침에 면접 보러 모시러 올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다음날 아침, 김준호는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고 서연을 데리러 왔다. 서연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약간 어색해 보였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었다. 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서연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 김준호는 서연을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했다. 그는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돋보였다. 면접실을 나오자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어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분들이 나중에 연락 주신대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실 거예요. 믿어요. 서연은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표현하기 힘든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과거에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김준호가 항상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서연이 말했다.